이 책 주인공인 이스미가 남편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몇 날 며칠 바뀌질 않는 거예요. 수건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까 섬유유연제 냄새만 나고 혹시 남편한테 목욕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대뜸 이제부터 목욕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남편은 35살로 이스미보다는 한 살 연하인데요. 연하답지 않게 집에 오면 엄청 피곤해 보이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랬어요. 여튼 목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부스스 했지만 옷에서 냄새가 나거나 한 건 아니라서 이스미는 남편을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미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둘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둘의 결혼 생활이 좀 특이한 것 같았어요. 우선 시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이 둘은 소꿉놀이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일하는데 저녁밥 만들어 먹기 어려우니까 마트에서 사와서 먹자는 남편의 제안에 결혼 생활 10년간 둘은 각자 자기가 먹을 저녁밥을 사와서 먹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미가 남편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크게 터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미는 남편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는데 이렇게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따돌림 당하는 걸까?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미가 남편에게 왜 목욕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살고 있는 곳이 도쿄인데요. 도쿄가 엄청 대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 대도시로 상경을 하면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쪽은 오히려 이스미고 남편은 도쿄 토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35년 만에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심해져서 생수로라도 몸을 씻어보기를 권유를 했고 남편이 몇 번 그러기는 했지만 역시 비누를 쓰지 않으니까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도쿄에는 드디어 장마가 찾아왔고 남편은 비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남편을 보고서 이스미는 어릴 때 키웠던 이름이 다이우인 물고기가 생각이 나요. 다이우는 일본어로 태풍인데요. 초등학생이었던 이스미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생긴 물 웅덩이 안에 있던 물고기를 발견을 하고 집에 데려와 키웠던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보통 그렇듯이 집에 데려온 물고기를 돌보는 건 늘 엄마 몫이었고 물고기 키워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이 사료 냄새랑 이 물이 고여서 나는 그 냄새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비린내가 나고 좀 역겨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항 청소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돌에 이끼 같은 게 또 끼고 그런 거 다 닦아줘야 되고 그 물도 새로운 물로 채운 다음에 그 염소를 없애는 것도 막 해줘야 되고 하거든요. 맨날 물을 버려내고 염소 제거도 심지어 안 한 그냥 수돗물에 막 다 채워 넣어도 희한하게 물고기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미의 부모님은 이게 어떻게 계속 살아있는 걸까? 소중하게 대하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걸까? 어차피 물과 먹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이유는 이스미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살아있었고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게 하는 저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에 이스미가 진학을 하게 되면서 다이유를 도쿄까지 데려가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엄마는 그러면 강에 되돌려 놓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다이유를 강물에 돌려보낸다는 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몇 주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버린 강 상류에는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하류까지 내려왔더니 물이 남아있던 곳은 강과 바다가 맞닿은 곳이었어요. 강물과는 달리 짠내가 나는 이곳이 다이유하고는 맞지 않는 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러운 어항에 사느니 이곳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무책임한 생각 끝에 다이유를 이곳에 두고 돌아왔어요. 잘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버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강은 강이니까 강에 물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오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다이오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이스미는 회사 상사로부터 남편분이 악취가 나는 게 괴로우니 해결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둘이 같이 TV를 보는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미의 시골 고향에는 큰 강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고 남편한테 같이 가볼래? 라고 하니까 평소에는 의욕도 없던 남편이 의외로 엄청 신이 나서 꼭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이스미의 고향에서 남편은 너무나 행복하게 강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았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이스미 없이 이스미의 고향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둘은 이스미의 고향 동네로 이사를 갔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그 강을 찾아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는데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강물이 범람하고 댐도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에 나간 남편이 연락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미는 남편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미는 목욕을 하지 않는 남편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욕실만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실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바깥은 온통 물투성인데 정작 물이 있어야 할 욕실에는 물 한 방울 없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비가 그치고 나서 이스미는 강을 찾아갑니다. 물 웅덩이에 예전처럼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스미는 욕실을 떠올리면서 욕조에 띄워주자고 생각하고 집에 데려오며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물속에 쑤셔 넣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 이스미의 손에 물고기가 살며시 다가온다. 아직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물속을 떠돌며 몇 센티미터씩 거리를 좁힌다. 이스미는 숨을 죽인다. 물고기 아래 지면에서 이름 모를 미생물이 꿈틀대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 가면 목욕을 해야겠다고 이스미는 생각한다. 뭔가 굉장히 여운이 남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